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4월 20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52년 만에 대만 문제 거론, 중국 내정 간섭 반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백악관에서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스가는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 견제, 코리아 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16일 미일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남중국해와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중국 안보 이슈와 코리아 반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들은 특히 1969년 닉슨 대통령과 사토 총리의 성명 이후 52년 만에 대만 문제를 상정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권장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행동들을 반대한다라는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에 17일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는 중국의 근본 이익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무기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키프로스 공화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다른 극단주의 세력이 중동의 안정과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성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란의 핵시설 나탄지에서 핵물질을 정제하는 원심 분리기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핵테러라고 규정하며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에 들어갔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연일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타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후 무인 무기 배치.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미군이 완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펜타곤은 무인 항공기나 드론과 같은 무인 무기 체계는 남는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군 철수 이후 대테러 역량이 미비한 채로 아프가니스탄이 방치되는 것은 미국이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군인은 철수하지만 지난 20년간 구축한 네트워크와 무기 체계는 남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의 최고 목표는 트럼프 정부가 탈리반과 합의한 2020년 협정을 완수해 미국이 중국과 같은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펜타곤은 지난 16일에도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고려하면서 한번 반려됐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휘 아래 미군 재배치 계획이 새로 수립되고 승인될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과 펜타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바이든 주장대로 미군 철거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참모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싱크탱크 출범.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를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미국 우선주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 최고 경영자 겸 사장인 브룩 롤린스 전 백악관 국내 정책 담당 참모는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AFPI는 지난 4년 동안 일어났던 혁신적인 변화를 계속하기 위해 출범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가 첫 해에 투입하는 예산은 2천만 달러로 친트럼프 비영리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와 그의 남편 쿠슈너가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한다. 롤렌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경제를 만들었더라면서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혁신하고 옹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FPI를 조직하는 애국자들은 우리나라가 이제껏 본 자유와 국가적인 위대함, 미국 노동자와 가족 공동체의 최고 존엄을 위한 일부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레드클리프와 펜스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키스 켈로그가 미국 안보센터 공동이사장을 맡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레드클리프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상원의원 트럼프 소송 법원이 선거 관여 주저에 기각. 미 연방상원의원 랜드 폴이 트럼프 측의 소송이 기각당한 것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폴은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서 미 대선 후 트럼프 법무팀이 여러 주에 수십 건의 소송을 냈는데 주장의 장점보다는 입장에 따라 기각됐다라며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기각당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주의회에 허가나 표결 없이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판사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여러 주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적용해 우편 투표의 마감일과 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법을 다양하게 변경한 것이 적합한지 법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 텍사스주 의회 청문회에서 텍사스의 지난 대선 부정행위가 사상 최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했다.
텍사스 검찰 측은 지난 1일 하원 선거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선거 사기 건수는 지난 15년간 누적 건수와 맞먹는다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80%가 우편투표 부정행위, 종결된 사건의 60%가 우편투표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인 텍사스주 상원은 최근 우편투표 드롭박스 설치와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유권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4월 20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